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메타 올해 말에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 내용과 그리고 시황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메타에서 이런 계획안이 나왔는데요. 메타의 스테이블 코인 통합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중단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비즈니스를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제 할 것인데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대부분 코인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추이로 가다 보니까 이제 메타가 이 시점에서 결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부각화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막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메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돌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만큼 안정성을 추구를 하면서 또 그만큼 보안성을 또 추구를 하면서 이렇게 돌리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는 구도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메타는 아마 이더리움과 같이 계속 종속적 관계로 일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메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25년 4분기 정도에 만약에 보여준다고 한다라는 것도 규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메타 시점에서도 요 시기 때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메타의 주 수익 구조를 좀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광고, 결제, 그다음에 랩스를 보게 되면 97.6%가 광고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오징어에 짜면 더 이제 물이 나올까? 뭐 마른 오징어를 짜면 물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광고 사업도 이제 AI 쪽에서 마른 오징어에서 한 번 더 짜냈던 패턴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매출을 더 올리기에는 한계에 있는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의 메타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이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도 여기서 이제 너희들에 따른 매출의 기대도를 더욱더 상향 가이던스를 주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18, 19 시즌 때 이 결제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유가 그런 쪽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시아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좀 많이 접근해가지고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도 또 실패를 해왔지만 아마도 메타는 이쪽 시장을 계속 문을 두드리려고 그런 노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확률은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절묘하게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또 몰려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 ETF 순유입의 이더리움 추이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네크에서 국제펀드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통상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규제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담보를 무엇으로 설정을 할 거냐인데 여러 가지 뭐 카드라 통신 대비를 다 제끼고 본다라고 해도 대부분 파생 상품을 돌릴 때도 국제 상품을 어느 정도 단기채라도 좀 섞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그 상품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추구를 하고 담보성을 어느 정도 추구를 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어느 정도를 맞춰준다라고 하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추이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에 있는 국채를 좀 담을 수 있는 형태인데, 국채에 있는 신뢰도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혀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채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시장인데, 여기서 다른 국채 비중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뭐 운영을 해라 이런 형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에 따른 추이의 변동적인 추이와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의 변동적 추이가 아마 하반기에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을 잡아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코인 시장 판도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일단 갖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도미넌스에 따른 영향력을 계속 받아서 약간 알트코인의 훈풍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단기적으로 요게 대부분 65%에서 지금 62%, 3%가 내려와서 알트코인들의 약간의 붐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트렌드 기반에서 가장 핫했던 코인은 여전히 젤리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100% 넘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눈에 들어왔던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좀 많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의 거래 빈도도 여전히 높은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더 기반에 있는 이더파이나 그 다음에 아이겐레이어가 생각보다 선망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서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TVL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단기적으로 현물 부분을 정리를 하고 레버리지만 남겨놨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던 건 현물에 따른 매력적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수익성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한 제 전략을 가져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성향 매번 설명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너는 그때 그렇게 매도를 했냐, 왜 그때 너는 그 시점에 매수를 했냐, 이런 질타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제 돈은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투자 성향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공격을 되게 중시를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익성 기간을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최근 동향에서도 이제 이더티나 이더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본전치기를 좀 거의 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평균 단가 추이가 여기서 대부분 이제 $100 정도입니다. 이제 병합이 한번 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럼 $100 추이니까 이제 여기서 대부분 80에서 $100 추이에 있는 평균 단가에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을 탔냐 안 탔냐, 이것도 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방치는 방광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으면요, 변화점이 거의 생기지가 않고요, 빠른 회복력도 보여주지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다음에 있는 플랜이 한두 가지는 더 있어야 그나마 해결이 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어떡하지,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방관을 해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물론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너무 가격을 저렴한 것만 공략을 하다 보면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상장 폐지가 안 되면서 파생 상품이 저렇게까지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이더리움 자체만으로도 여전히 괜찮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저는 34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340만 원 정도 선까지는 부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시점에서 한 템포 잠깐 쉬어가는 구간대가 잠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400만 원대가 나오게 되면 약간의 조정폭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이 정도로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BTC CME 갭과 이더리움 CME 갭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갭이 뭐 약간의 채워간다, 채워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높은 확률로 채워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민코인, 러그풀 리포트가 나오게 있는데, 요약만 드린다고 하면 여전히 이 내용의 요약본은 솔라나가 그만큼 약간은 불안정성이 좀 높고, 민코인의 변동성 추이를 어느 정도 특징적으로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안에서도 제작하는 제작에 있는 제작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제작자 입장은 러그풀을 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바이낸스의 국가 전략적 비축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순방을 돌면서 자기의 이제 실적 쌓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도 어느 정도 안정세만큼 회복을 좀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주중부터는 되게 이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실적 쌓기에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하반기 주중에서도 공통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금리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부채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하면서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부채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시장에 따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기간적 추이에서 기간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왜 내 거는 안 올라가는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안 올랐던 코인들도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네오같이 안 올랐던 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나에게도 기대가 있겠지,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못 오르는 코인은 존재를 합니다. 이제 이 시즌부터는 이제 못 오르는 코인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